보통 아파트 청약하면 몇 년 뒤에 지어질 집을 상상하면서 계약하잖아요. 그렇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다 지어진 정말 반짝반짝하는 새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생겼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그건 정말 솔깃한 얘기죠. 심지어 임대 한 번 나간 적 없는 정말 아무도 안 살았던 집에 내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라면요. 바로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주제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힐스테이트 오산 더 퍼스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인데요. 전체 927세대 중에 딱 9세대만 아주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네, 이런 공식 공고문은 온통 법률 용어에 깨알 같은 숫자로 가득해서 자칫하면 중요한 걸 놓치기 쉽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문서의 행간을 읽어서 청취자분께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 복잡한 문서를 다 파헤쳐 보고 나서 청취자께서 이건 나를 위한 기회구나. 혹은 이건 내 조건과는 맞지 않겠네. 하고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모든 핵심 정보를 떠먹여 드리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네, 이 공고의 가장 큰 특징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상 선시공 후분양과 거의 같다는 겁니다. 선시공 후분양. 네, 지역주택 조합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세대를 공급하는 거라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분양과는 다른 조건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특수성이 청약 자격부터 계약 조건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 아파트 힐스테이트 오산 더 퍼스트가 어떤 곳인지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 보죠.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이네요.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이미 2024년 5월에 동별 사용 검사가 완료됐다는 점입니다. 2024년 5월이요? 네, 법적으로 공사가 모두 끝나서 실제 집이 존재하는 실물이 있는 아파트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제가 청약할지 말지 고민할 때 3D 모델이나 평면도만 보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단지에 가서 동강 거리는 어떤지, 내가 당첨될 수도 있는 15층에 햇빛은 잘 드는지까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9세대는 원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몫이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제명되면서 일반에 공급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규제 사항을 한번 보죠. 수도권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이라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고요. 재당첨 제한은 없다고 나와 있네요. 이건 좋은 소식인데요. 네, 과거에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이번 청약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조건이 괜찮으면 다른 규제가 따라붙지 않나요? 예를 들어 당첨되고 바로 팔 수 없다거나 무조건 몇 년은 살아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해야죠. 전매 제한은 있습니다. 있군요. 네, 당첨자 발표일 2026년 3월 10일부터 6개월간 적용됩니다. 이 기간만 지나면 자유롭게 매매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질문하신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거주 의무는 없고요. 네, 즉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바로 전세를 놓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청약할 수 있는가? 자격 요건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거주지 요건이 있네요. 공고일인 2026년 2월 19일 기준으로 경기도 오산시에 1년 이상 쭉 거주한 분이 해당 지역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만약 오산시에 산 지 1년이 안 됐거나 혹은 서울, 인천 아니면 경기도 내 다른 도시에 거주하신다면 기타 지역 1순위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순위에서 밀리게 되죠. 나이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되고 청약 통장은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하고요. 오산시 거주자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 청약하려면 통장에 200만 원 이상만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공급 순서인데요. 공급 순서요? 네, 공고문을 보면 해당 지역, 즉 오산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 우선 공급이요? 그 말은 만약 9세대 모집에 오산시 1년 이상 거주자가 9명 넘게 신청해서 다 마감되면 저 같은 기타 지역 거주자는 아예 기회조차 없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경쟁이 틈나버리면
기타 지역 신청자에게는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은 사실상 오산시 1년 이상 거주자를 위한 기회라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고문을 보다 보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개념도 정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11일부로 규칙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는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가점제 점수를 계산하거나 추첨제에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자격을 따질 때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신청 전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님이나 자녀까지 모두의 주택 및 분양권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오래 체류한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에 해외에 90일을 초과해서 연속으로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조항이 있군요. 네. 다만 생업 때문에 신청자 본인만 혼자 해외에 파견 근무를 간 경우처럼 예외 조항도 있으니 해외 출장이 잦거나 관련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산시에 1년 이상 살았고 청약 통장도 조건을 다 맞췄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집은 어떤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들여다봐야겠네요. 이번에 나온 9세대는 총 3가지 타입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24평형이라고 부르는 타입이 3세대. 24평형 3세대. 네. 그리고 전용 64제곱미터, 약 26평형이 4세대. 그리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이 2세대입니다. 가격이 가장 궁금한데요. 공고문에 나온 구체적인 동호수와 분양가를 보니 전용 59제곱미터인 106동 805호가 3억 7,655만 원, 전용 64제곱미터인 104동 1002호는 3억 9,990만 원이네요. 자세히 보시면 64제곱미터 중에 106동 304호는 3억 7,437만 원으로 다른 64타입보다 2천만 원 이상 저렴한데 아마 층수나 향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인 101동 1,501호는 5억 2,684만 원입니다. 납부 일정을 보니 계약할 때 10%를 내고 잔금 90%는 2026년 5월 29일, 약 석 달 안에 치러야 하는군요. 아무래도 이미 다 지어진 집이니까 자금 마련 기간이 짧네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공고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위험한 함정이 등장합니다. 함정이요? 네, 바로 추가 선택 품목이라는 항목입니다. 잠시만요. 추가 선택 품목이라면 보통 제가 시스템 에어컨을 할지 말지, 중문을 설치할지 말지 고르는 그런 옵션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왜 함정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름은 선택 품목이지만 청취자분께는 단 1%의 선택권도 없습니다. 네, 선택권이 없다니요? 이 아파트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각 세대별로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하이브리드 쿡탑 같은 옵션들이 이미 전부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그럼 그냥 설치된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겠네요? 포함이 안 된 수준을 넘어서 공고문에 아주 무서운 말이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추가 선택 품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공급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라고요. 와, 즉, 이 옵션 계약을 안 하면 아파트 당첨 자체가 취소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이미 설치된 걸 빼달라고 하거나 다른 걸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일절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함정이네요. 저 같아도 공고문 대충 훑어갔으면 분양가만 보고 괜찮네 하고 자금 계획 다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계약하러 갔더니 1,000만 원 넘게 더 내라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더 생각해야 합니까? 공고문 18페이지에 세대별 상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 59제곱미터인 109동 1403호의 경우 시스템 에어컨 3대, 빌트인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현관 중문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총 1,546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요? 네, 분양가 3억 7,655만 원에 이 금액을 더한 총액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계약 자체를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택권 없는 필수 옵션 비용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제 달력에 표시해야 할 날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죠. 1순위 청약 접수는 2026년 3월 3일 화요일 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 네. 만약 이날 미달되면 다음 날인 3월 4일 수요일에 2순위 접수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인 3월 10일 화요일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그 후 3월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나흘간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계약은 3월 21일 토요일부터 23일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체결하는 일정이네요. 이 일정표에서 아주 특이하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과 정확히 겹치는 당첨자 세대 방문이라는 항목입니다.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잠깐만요. 그럼 제가 당첨된 집을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그 기간이 딱 저 나흘 뿐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이미 지어진 집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 즉 인수하는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아, 따라서 당첨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본인이 당첨된 집에 직접 방문해서 도배나 마감 상태는 괜찮은지, 혹시 눈에 띄는 하자는 없는지, 조망은 어떤지 등을 반드시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공식적으로 집을 보여주는 기간이 저 나흘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저 기간에 제가 바빠서 못 가면 제가 평생 살지도 모를 집을 보지도 못하고 계약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고문에도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정말 깜깜이 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청약 방법은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일 테고요.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점이 높은 사람만 유리한 건가요? 이번 공급 물량은 모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아, 가점 40에 추첨 60. 네, 즉 40%는 청약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뽑고 나머지 60%는 가점과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다는 거죠. 오, 그럼 가점이 좀 낮은 분들도 60%의 추첨제 물량을 통해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점 계산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칙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아, 배우자 통장 점수도요? 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해서 최대 3점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 1, 2점이 아쉬운 분들은 이 부분도 꼭 챙기셔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힐스테이트 오산 더 퍼스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정말 샅샅이 파헤쳐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이 청약을 고민하실 때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성된 집, 있는 그대로. 네, 눈으로 직접 보고 결정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타일 색깔 하나 바꿀 수 없는 어떤 개인의 취향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임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분양가에 숨겨진 필수 옵션 비용입니다. 공고문에 나온 분양가만 보고 작은 계획을 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대별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추가 선택 품목 비용을 반드시 더해서 총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 비용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 나흘간의 세대 방문 기회입니다. 당첨되시면 3월 16일부터 19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서 직접 집을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정보들이 청취자님의 현명한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하는 선분양 아파트 청약은 본질적으로 기대감을 사는 행위입니다. 몇 년 뒤에 지어질 집이 도면처럼 멋지게 나올 거라는 기대, 그동안 주변 인프라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 같은 것들이죠. 그 안에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지만 오늘 살펴본 사례는 그 정반대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눈앞에 현실로 존재하는 확실성을 사는 겁니다. 집의 마감 상태, 조망, 채광까지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고 결정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대가로 내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미래의 기대감과 약간의 불확실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확실성과 선택의 부재를 택할 것인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청취자분께서 내 집 마련이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현재 안정감인가요? 이 청약에 도전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